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제는 올해 빅테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. 빅테크 의존도를 줄이며 S&P 500에 투자하는 ETF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최근 한 달간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다우존스 지수, 그리고 S&P 500 지수,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 등 모두 하락폭이 상당한데요. 다우존스 30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.16%, 그리고 S&P 500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.71%,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와 같은 경우에는 8.68%가 떨어지는 등 최근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심상치가 않습니다.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데요.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, 알파벳, 아마존, 그리고 메타, 테슬라 등 빅테크 7기업을 일컫는 말입니다. 이러한 빅테크 7기업이 S&P 500 내에서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6월 기준 34.6%입니다. 2014년 초만 해도 10%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이렇게 비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2020년도에는 빅테크의 하락폭이 커 21% 초반대를 보였으나 최근 2024년까지 미국 빅테크가 상당한 상승을 보였기에 2024년에는 이러한 7기업들이 4.6%를 차지하는 등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현재 S&P 500 ETF에서 빅테크 등을 중심으로 한 특정 종목 쏠림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최근 IT 기업들이 모두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S&P 500 내에서 IT 섹터의 비중이 30%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더불어서 상위 10개 기업이 약 40%를 차지하고 있고요. 상위 10개 기업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, 엔비디아 등이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서 말한 매그니피센트 세븐, 이러한 빅테크 7기업이 약 34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빅테크 7개의 종목 비중이 S&P 500 내에서 30%가 넘는 등 역사적으로도 S&P 500 내에서 빅테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S&P 500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S&P 500 ETF 내 편입한 종목의 시가총액이 클수록 편입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에 최근 10년간 빅테크가 강세를 보였기에 S&P 500 내에서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. S&P 500 ETF 자체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빅테크가 강세를 보이면은 이러한 S&P 500 내에서 빅테크의 비중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, 그리고 빅테크가 약세를 보인다면은 아무래도 S&P 500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기에 이에 따라서 S&P 500 지수가 상당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. 최근 10년간의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. 그렇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조정이 발생하고 하락폭이 크다면 이런 상황에서 S&P 500의 하락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빅테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S&P 500에 투자하는 ETF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. 네, 해당 ETF는 RSP라는 ETF인데요. 인베스코 S&P 500 Equal Weight ETF입니다. 현재 주가는 173달러 정도로 하나로 25만 5천 원 정도입니다. 그리고 운용사는 QQQ를 운용하는 운용사인 인베스코이고요. 상장일과 같은 경우에는 2003년에 상장을 하였기에 현재 거의 20년이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시가총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5조, 그리고 운용보수와 같은 경우에는 QQQ와 같은 0.2%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. 그리고 배당률과 같은 경우에는 1.5%로 현재 S&P 500보다 높다고 볼 수 있고요. 최근 1년간 수익률에서는 4.84% 보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RSP ETF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종목의 의존도가 상당히 적습니다.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 동일 가중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500종목에 대하여 각 0.2%씩 편입하게 됩니다. 그리고 특정 섹터 의존도가 S&P 500에 비하여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가장 비중이 높은 IT 섹터의 비중이 약 16%로 S&P 500에 비하여 모든 섹터에 골고루 분산하여 투자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RSP ETF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기에 따라서 S&P 500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보이기도 하고 더 좋은 방어력을 보이기도 합니다. 네, RSP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3월 22일 기준 올해 0.79%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. 상당히 방어력이 좋았는데요. 최근 1년간의 수익률은 4.84%, 그리고 최근 3년간은 연평균 수익률이 5.3%,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은 20.39%가 오르는 등 엄청나게 높은 연평균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. 그리고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과 같은 경우에는 9%가 넘는 등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네, 이 지표는 1990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S&P 500 동일가중, 즉 RSP고요. 그리고 S&P 500 지수의 장기성과 추이를 살펴본 차트인데요. S&P 500 동일가중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. 특정 시기에는 이렇게 S&P 500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S&P 500 대비하여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이 시기는 S&P 500 동일가중, 즉 RSP가 S&P 500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보인 시기인데요.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S&P 500 ETF가 6개월 후에 18%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S&P 500 동일가중은 32%가 올랐고요. 이후 1년에서도 S&P 500이 38%가 오를 동안 거의 60%가 오르는 등 상당히 많은 수익률 격차를 보여주었습니다.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주가가 대폭락하였는데요. 이후 회복기를 보이면서 6개월 차에는 3%밖에 수익률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그 1년 후에는 약 17%의 수익률 차이가 보여주었고요.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강세장이 전환되었을 때에도 S&P 500에 비하여 S&P 500 동일가중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네, 해당 지표는 최근 3개월간 미국 S&P 500과 S&P 500 동일가중의 수익률을 비교한 표인데요. RSP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개월 동안 마이너스 3.3%를 보였습니다. 그러나 S&P 500 ETF인 스파이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%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는 등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RSP ETF가 S&P 500에 비하여 더 좋은 방어력을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스파이와 RSP 섹터별 비중인데요. 스파이와 같은 경우에는 IT의 비중이 31%로 상당히 높습니다. 그러나 RSP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높은 섹터 비중인 IT가 15.7%를 약간 넘는 등 이러한 스파이에 비하여 비교적 섹터 분산이 잘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RSP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S&P 500에 비하여 특정 섹터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골고루 포트폴리오를 넓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S&P 500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가 80%가 넘습니다. 그리고 중형주가 약 18%, 그리고 소형주가 1%가 채 되지 않습니다. 대형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S&P 500 동일가중과 같은 경우에는 중형주의 비중이 거의 60%에 가깝습니다. 그리고 대형주가 32%, 그리고 소형주가 8%이기에 S&P 500보다 S&P 500 동일가중 상품이 보다 폭넓은 기업 분산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스파이와 RSP 종목 비중 및 상위 10개 종목인데요. 스파이와 같은 경우에는 애플,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, 아마존, 메타, 버크셔, 알파벳 등 이러한 빅테크와 비교적 대형주 중심의 기업들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RSP와 같은 경우에는 CVS 헬스, 글로벌 라이프, 그리고 에브비, 우버, 엑셀론, 베리사인 등 이러한 비교적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 동일가중이기에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시총 상위 10종목이 S&P 500에서는 34%를 차지하고 있으나 S&P 500 동일가중에서는 2.7%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고요. 그리고 시총 4위 400종목이 S&P 500의 28%이나 그 S&P 500 동일가중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%에 육박하는 등 이러한 차이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의 결론입니다. RSP는 빅테크 등 대형주의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ETF입니다. RSP ETF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기에 따라서 S&P 500보다 뛰어난 수익률과 방어력을 보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현재와 같은 빅테크 등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RSP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